안녕하세요.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는 초여름, 계절만큼 마음도 살짝 들뜨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얼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 수 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더 깊이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누군가의 진심이 끝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입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망설임이 있었을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도 그 진심을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55살 정명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웃으며 아들과 밥을 먹는 하루가 소중한 날들이지만 그 마음이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38배 재혼을 했어요. 당시 제 친아들 선우는 10살이었고 남편 박동현 씨는 12살짜리 아들 지훈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죠. 우리 넷은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이름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선우는 새아버지와 낯설어 했고 지훈이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똑같이 다가가려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훈이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새 가정이니까 꼭 잘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제가 얼마나 큰 자리를 비워버렸는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감정은 더 조용히 멀어졌고 그 조용함은 오래도록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훈이에게 큰일이 생기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7해 동안 멀어진 마음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긴 고백입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진심이었어요. 남편이 생긴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 아들 선우에게도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바람이 더 컸죠. 남편은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책임감 있고 따뜻한 구석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훈이라는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저희는 2008년 겨울에 혼인신고를 했고 그해 봄부터 내 식구가 한 집에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단독주택, 방 3짜리 집이었죠. 한 방은 저희 부부, 한 방은 지훈이, 한 방은 선우. 처음 몇 주간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지훈이는 조용했고 선우도 낯가림이 심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같이 밥을 먹고 일요일엔 넷이서 동네 공원도 갔죠. 그 시절 사진을 꺼내보면 웃고 있는 얼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감정을. 가끔 지훈이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다 멈칫했고 선우는 제 손을 잡으려다 슬쩍 눈치를 보았죠. 저는 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두 아이가 똑같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애썼어요. 그런데 애쓴다는 게 어느새 지훈이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었더군요. 지훈이는 공부도 곧잘 했고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담임 선생님 연락도 자주 오고 체육대회, 학예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지훈이의 반찬을 더 챙기고 숙제도 도와주고 늦게까지 발표 연습도 같이 해줬어요. 선우요? 그 아이는 그저 조용했어요. 제가 도와줄까 하면 괜찮아요라고 말했고 무언가 묻고 싶을 땐 늘 한 박자 늦게 저를 불렀죠. 엄마 아니에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조용함이 상처의 방어막이었다는 걸. 엄마를 뺏겼다는 느낌, 자신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감정, 말로 꺼내지 못한 억울함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가끔 명자씨, 선우랑도 좀 더 대화해보면 좋겠어요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도 참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내 식구는 겉으론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 안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는 한꺼번에 쏟아질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언젠가부터였어요. 선우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는 걸 느낀 게 처음엔 사춘기인가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시간이 지나며 또렷해졌죠. 지훈이는 학업 성적도 좋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이 분명한 아이였어요.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책임감도 있고 주변 어른들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죠. 남편도 지훈이 말 안 해도 자기 할 거 다 하는 아이다라며 흐뭇해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훈이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땐 말수가 적었고 가끔은 제 눈을 피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선우는 점점 말이 줄었고 학교 생활에 대해선 묻지 않으면 절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생활기록부에 도장 찍어달라고 가져왔길래 봤더니 수업 중 무기력함이라는 교사 코멘트가 있더군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물었을 때 선우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얘기해도 엄마는 지훈이 얘기밖에 안 듣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막았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지훈이 진로 상담이 시작되면서 저는 지훈이와 함께 입시 설명회도 다니고 인터넷으로 학과 정보도 찾아주고 심지어 과외 선생님까지 직접 구해줬어요. 반면 선우는 늘 혼자였죠.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저는 제대로 묻지도 않았더라고요.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자 씨, 선우랑 요즘 대화 좀 해? 응, 요즘은 통말을 안 하려고 해. 사춘기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말끝을 흐렸지만 저도 제 안의 꺼림칙함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 가족은 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같이 웃었지만 그 안에서 감정은 조금씩 아주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누구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폭발하거나 울어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용함이야말로 갈등의 시작이었고 그 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해 겨울 지훈이가 고3이 되었고 저는 어느새 입시 상담 일정에 맞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가고 있었어요. 학원 설명회, 컨설팅, 수시 원서 준비까지 마치 제 자식이라도 되는 듯 저는 지훈이의 뒷바라지를 철저히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선우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퇴근 시간도 늦춰졌고 집에 있어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주말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며 선우야, 같이 밥 먹자 하고 문을 열었는데 선우가 이어폰을 낀 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랑 말 안 한 지 며칠 됐는지 알아? 제가 일부러 웃으며 말을 건네자 선우는 고개도 안 들고 대답했죠. 엄마는 맨날 지훈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 말이 쿵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은 적 있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돌아왔는데 남편도 제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더라고요. 그 말 많이 서운했지. 선우 마음도 이해해주자.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우는 식사 시간에도 얼굴을 잘 안 보였고 주말에도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어요. 지훈이는 변함없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가끔은 제게 피곤하다고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우 생일. 제가 깜빡 잊고 지나간 날이었죠. 그날 저녁 늦게야 남편이 말해줬어요. 오늘 선우 생일이더라. 문자라도 보냈어? 그제야 저는 휴대폰을 들고 생일 축하해라고 단 한 줄 보냈고
몇 시간 후에 도착한 답장은 고마워요. 엄마는 바빴죠. 그 문장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애정이 아닌 거리와 냉소가 묻어 있었거든요. 지훈이도 그 상황을 느꼈던 걸까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혹시 선우가 좀 서운해하는 거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더 말을 잇지 않았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혼자 울었어요. 그토록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마음들이 엇갈려 버린 걸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의 관계를 흔들어 놓을 더 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어요. 남편이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처음엔 단순한 골절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복부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추가 정밀 검사를 위해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병실에서 멍하니 누워있는 남편 옆을 지키는 건 결국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바쁘다며 두어 번 얼굴만 비쳤고 선우는 주말에 반찬을 싸들고 오긴 했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입원 첫날 밤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며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명자 씨,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내가 자식 키우긴 키운 건가 싶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 밤, 지훈이가 퇴근 후에 잠시 병실에 들렀다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 금방 일어났어요. 아빠, 회사 일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말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내 아이처럼 품어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지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떴고 천천히 제게 말했습니다. 명자 씨, 고맙고 미안해요. 지훈이한테 너무 믿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겠네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남편은 큰 이상 없이 퇴원했고 가정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중 지훈이가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녀온 날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고 유전성 간질환 가능성까지 언급됐죠. 지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야라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뒤 간이식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가족 모두가 조직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예상 밖으로 저만이 유일하게 간을 이식해줄 수 있는 적합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간 조직은 유전보다 면역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저와 지훈이 사이엔 운 좋게 잘 맞았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유전적으로는 혈연보다 확률이 낮지만 간 조직은 꼭 혈연만 따르진 않습니다. 면역 반응이 잘 맞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피는 안 섞였어도 어쩌면 진짜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 지훈이의 표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어요. 감사, 당혹, 그리고 죄책감까지 뒤섞인 표정이었죠. 수술을 이틀 앞둔 밤이었어요. 지훈이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죠. 엄마, 어제 했던 말 들으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어요. 간이식을 받게 되면 엄마한테 빚을 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한 말을 듣고 엄마가 조용히 저를 안아주시던 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진짜 아들로 받아주셨단 거려. 그 말과 함께 지훈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훈아. 엄마는 한 번도 널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수술 준비는 그렇게 시작됐고 그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의 시간을 안고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그 시간이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흐르진 않는다는 것 역시요. 간이식 수술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지훈이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어색하게라도 엄마라고 부르고 퇴근 후 병원에 들러 함께 산책도 하자고 했고 작은 간식 하나도 저한테 먼저 건네곤 했죠. 하지만 저는 어딘가 불편했어요. 그 아이의 말투,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아닌 의무가 깃들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간단한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려던 중 복도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 상대는 친구였고 저는 우연히 그 말을 듣고 말았죠. 아니, 뭐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냥 죄책감이지. 가족이라고까지는. 근데 이식을 받게 되면 그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피해 긴 복도 끝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 혼자 끌어안았던 외로움, 친아들 선우와 멀어지면서까지 쏟았던 애정들이 단지 죄책감이라는 말로 정리되어 버리는 느낌. 지훈이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도 혼란 속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제게 커피를 건넸고 어색한 미소로 말했죠. 엄마, 오늘은 검사 늦게 있어요. 조금 더 푹 쉬세요. 저는 커피잔을 받아들며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 속에서 짙은 외로움을 지우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선우가 병문 안을 왔어요.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는 지훈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형, 엄마, 수술하게 만들지 마.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선우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엄마, 다 이해는 해. 근데 이건 가족이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사랑이니까 하려는 거겠지. 형이 그걸 알아야 해. 그 말에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내가 선택한 이 가족이라는 길. 이제야 비로소 서로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걸. 수술을 이틀 앞둔 밤이었어요. 지훈이가 제 병실로 찾아와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작은 의자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죠. 엄마, 어제 했던 말 들으셨죠?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 순간 지훈이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다치면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나는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죠. 지훈아,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이었든 엄마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면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그냥 죄책감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자꾸 엄마가 안 계시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나도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는지, 그 안에서 서로 닿고 싶어 했는지, 그제야 조금씩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보호자 회의실에 모였을 때 선우가 갑자기 강하게 나섰어요. 잠깐만요. 엄마가 이 수술 받는 거 난동에 못해요. 의사와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선우를 바라봤고 남편도 당황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우야, 지금 무슨 말을? 내가 나서려 하자 선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족 모두를 챙기려고 하시지만 이건 엄마 목숨까지 걸 일 아니잖아요. 사랑이면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해요. 그 말에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고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엄마는 지금 누굴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훈이는 갑자기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선우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이는 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죠. 그날 통화는 엄마가 들었다고 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뭘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진심이에요.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는 길은 오해를 지우는 시간의 반복이야.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수술실 앞 대기실엔 우리 가족 넷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지훈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입에도 대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남편도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명자 씨,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고마울 수 있을까 싶어. 그 말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수술 안 받으면 안 돼요. 모두가 놀라서 지훈이를 바라봤고 그 아이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외쳤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간 줘서 살게 되면 난 평생 엄마한테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빚지고 있는 타인이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럼 형은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했던 걸 다 계산으로 본 거야? 지훈이와 선우가 마주보며 처음으로 감정이 제대로 부딪혔습니다. 형은 말 안 해도 다 느껴졌어. 엄마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근데 그걸 아직도 몰라?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조용히 두 아이를 바라보며 수술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이건 너랑 나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가족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두 분 모두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안심시켰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온 지 이틀 만에 지훈이는 침대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왔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며 지훈이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울음이었어요. 며칠 뒤 선우가 병실에 반찬을 한가득 긁고 왔어요. 그 아이는 조용히 지훈이에게 김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 이번엔 내가 엄마 좀 챙겨라. 난 17년 동안 해봤으니까. 지훈이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선우의 등을 가볍게 쳤어요. 그 모습은 진짜 형제 같았습니다. 남편은
말은 많지 않았지만 퇴근 후 매일 병원에 들러 내 발을 주물러주고 조용히 요양식이 담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명자 씨, 난 너무 늦게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이 가족의 엄마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수술 후 3주가 지나 나는 퇴원을 했고 지훈이 역시 회복 경과가 좋아 집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내 식판이 나란히 놓였고 선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는 엄마 생신은 꼭 챙깁시다. 지훈이랑 저랑도 같이요. 그 말에 남편은 멋쩍은 듯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얼굴 보니까 뭔가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우리 가족 사진 다시 찍자.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가족의 시작이 이제야 진짜로 출발했음을 느꼈어요. 퇴원한 뒤 한동안은 계단도 조심스러웠고 약도 빼먹지 않으려고 알람을 맞춰두곤 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먼저 나섰죠.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녁할게요.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세요. 어느새 그 아이는 내가 아끼던 그릇에 장국을 태우고 내가 자주 해주던 반찬을 흉내 내기 시작했어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우가 식탁 앞에 조용히 앉더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형한테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 혼자 멀어진 기분에 솔직히 서운했고 원망도 했어요. 형이랑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형이 아프고 엄마가 아무 말 없이 간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게 엄마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엄마는 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단 거요. 나는 선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선우야, 엄마가 너한테 다 설명해주지 못해서. 그날 이후 선우와 지우는 함께 주말마다 장을 보고 서툴게나마 집안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을 데리고 등산도 가고 1년 넘게 미뤘던 가족 사진도 드디어 함께 찍었어요. 사진관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4명이 나란히 선 모습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는 퇴근길에 내민 작은 상자 안에 편지를 넣어 두었더군요. 엄마,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간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앞으론 나도 엄마의 시간이 되어드릴게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포근하게 느껴지는 색깔이었어요. 이제는 제 일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새벽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밥을 지어주는 대신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부엌을 오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김치 냉장고 앞에서 이건 내가 담근 거야 라며 자랑을 하고 지훈이와 선우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식탁에 숟가락을 올립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엄마가 된 건 간을 나눠줘서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부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가려 했던 시간들 때문이었어요. 간을 나눈 건 어쩌면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해주는 하나의 장면일 뿐이었죠.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고 시간보다 믿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돌아보면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에게 상처도 줬고 의심도 있었고 멀어졌던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던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고 시간보다 믿음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라난다고요. 혹시 지금 당신의 가족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엔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기다리는 것도 다가가는 것도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하니까요. 그게 엄마라는 이름이든 아들이라는 이름이든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특별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